진짜 할머니 언제 죽을까?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 냄새도 나고 보기만 해도 짜증나. 맨날 할머니 챙기는 척해야지 피곤해. 그래도 할머니가 강남 아파트 2채랑 서초 건물 하나 있으시잖아. 그러니까 참는 거지. 엄마가 할머니한테 잘해야 한다고 맨날 그래. 나중에 유산 때문에. 김순덕 할머니는 화장실을 다녀오다 문틈 사이로 친손녀를 바라봤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친손녀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잘해야 한다고 맨날 그래. 할머니는 문틈 사이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자신에게 애교를 부리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아빠도 할머니 앞에서는 효자인 척하잖아. 뒤에서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친구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진짜? 그럼 다들 가짜로 잘해주는 거야? 당연하지. 솔직히 할머니 없으면 우리 집이 얼마나 편할까. 하지만 돈 때문에 참아야 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렸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부엌에서 또 다른 대화를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 병원 모시고 가실 거죠? 첫째 며느리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모셔다 드려야지. 첫째 아들 대호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고생이에요. 매번 할머니 챙기시느라. 어쩌겠어.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대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요? 할머니가 너무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미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쉿, 들으시면 어떡해. 그래도 엄마가 강남 아파트 2채에 서초 건물도 하나 있다니까 참는 거야. 정신병원 상담은 받아보셨어요? 요즘 할머니가 너무 이상하세요. 응, 다음 주에 가보기로 했어. 혼자 중얼거리고 없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같더라. 맞아요. 어제도 돌아가신 할아버지 얘기하면서 혼자 웃고 있었어요. 완전히 치매 같아요. 그리고 밤에 갑자기 나가려고 하고 위험해서 못 살겠어. 미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문가한테 진단받으면 정신병원 입원도 쉬워진다던데요. 그래, 그게 할머니를 위해서도 좋을 거야. 우리도 편하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소 자신을 모시겠다던 아들의 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강남 아파트 2채, 서초 건물 하나 정도로 생각하며 가식적으로 챙기는 할머니가 실제로는 강남 일대 300억 원 상당의 거대한 부자라는 것을.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족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충격적인 인생 반전 스토리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6시, 김순떡 할머니가 작은 부엌에서 혼자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5살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복도에서 첫째 며느리 미영이 나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소리 났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면 저희도 잠을 못 자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미영이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도시락을 쌌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검소한 옷차림, 낡은 가방, 직접 만든 김밥 도시락.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가방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새벽 6시, 김순떡 할머니가 작은 부엌에서 혼자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75살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할머니였습니다. 도시락통에 김밥을 정성스럽게 넣었습니다. 계란말이 한 조각, 단무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보온병에는 미지근한 보리차를 담았습니다. 할머니,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복도에서 첫째 며느리 미영이 나왔습니다.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소리 났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면 저희도 잠을 못 자요. 미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할머니 건강하셔서 다행이에요. 아침도 드시고 나가세요. 겉으로는 챙기는 말이었지만 할머니는 속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빨리 나가달라는 뜻이었죠. 오전 7시 할머니는 집을 나섰습니다. 회색 카디건에 검은 치마, 낡은 검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신발도 몇 년 된 운동화였습니다. 지하철역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2호선 상황심리역에서 할머니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번째 칸 구석자리 창가 쪽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하루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 근처를 돌아다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때로는 은행에 들렀고, 때로는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준비해 온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혼자서 말이죠. 주변 사람들은 할머니를 보며 안쓰러워했습니다. 오후 5시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 할머니 오셨어요. 둘째 며느리 수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어디 다녀오셨어요? 피곤하시죠? 괜찮아. 그냥 좀 돌아다녔어. 할머니가 소박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녁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눈치를 봤습니다. 아무거나 남은 거 있으면 그걸로. 아니에요. 할머니 드시고 싶은 거 말씀하세요. 겉으로는 정성스럽게 챙기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첫째 아들 대호와 며느리 미영, 둘째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 첫째 딸 미경, 둘째 딸 혜진까지. 그리고 고등학생인 손녀 지우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대호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요즘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미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없어, 괜찮아.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의 관심이 고마우면서도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지우가 반찬을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할머니가 손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어디 다니세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그냥 이곳저곳. 혼자 다니시기 힘드시죠? 괜찮아, 할만해. 가족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나가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쉬셔도 되는데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게 좋아. 할머니의 대답에 가족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할머니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어디 다니시는 걸까? 미영이 궁금해했습니다. 글쎄, 그냥 심심해서 나가시는 거 아닐까? 대호가 대답했습니다. 나이 드시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시잖아. 수진이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나가시니까 좀 걱정돼. 미경이 말했습니다. 뭐 큰일 있겠어. 그냥 공원이나 은행 정도 다니시는 거겠지. 혜진이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부담스럽다는 것이었죠. 솔직히 할머니가 집에 계시면 민수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뭐? 대호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민수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방에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너무 오래 사시는 것 같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매일 집에 계시니까 좀 답답해. 그래도 할머니인데. 알아, 하지만 진짜 힘들어. 할머니는 벽 너머로 들려오는 손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챙겨주는 것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의무감에서 하는 것 같았죠. 특히 손녀 지우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도 할머니의 일상은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지하철을 타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겉으로는 할머니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할머니가 강남 아파트 2채와 서초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는 할머니의 존재가 가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곧 더 큰 문제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일상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지하철을 타고 나가는 것이었죠. 하지만 가족들의 표정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나가세요? 첫째 아들 대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응, 잠깐 다녀올게.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매일 나가시면 몸이 피곤하시지 않아요? 며느리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그리 진심 어린 것 같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그래도 나이 생각해서 좀 쉬셔야죠. 미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한숨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나간 후 가족들의 진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저렇게 나가시니까 우리가 더 신경 쓰게 돼. 미영이 불평했습니다. 맞아. 혹시 어디서 넘어지시거나 하면 어떡하지? 둘째 며느리 수진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말리기도 애매해. 할머니가 고집이 세시잖아. 대호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챙겨드려야지. 아무래도 강남 아파트 2채에 서초 건물도 있으시니까.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더 잘해드려야 해. 미영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부담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할머니는 공원 벤치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밥 몇 조각과 계란말이가 전부였습니다. 옆에서 다른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니 손녀 지우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공부하느라 고생이네. 할머니가 다가갔습니다. 네, 할머니. 지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뭐 어려운 거 있으면 할머니한테 물어봐.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우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서운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준비 시간, 할머니가 부엌에서 도우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나도 도울 게 있을 텐데. 아니에요, 할머니는 쉬세요. 겉으로는 할머니를 배려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눈치를 봤습니다. 방해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설거지라도 할게.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로 나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바쁘게 움직였지만 할머니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미경이 반찬을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고마워. 할머니는 입맛이 어떠세요? 싱거우면 말씀하세요. 괜찮아, 맛있어. 할머니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일상 이야기를 나눴지만 할머니는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지우야, 학교는 어땠어? 대호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지우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공부가 힘들지? 할머니가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네, 좀요. 지우는 여전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게요. 미영이 말렸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지. 할머니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쉬세요.
미영의 말에는 거절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할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며느리들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가 자꾸 도우려고 하시네. 미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오히려 더 일이 늘어. 수진이 동의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고마우시잖아. 마음이야 그렇지만 솔직히 불편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방에서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가족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나오셔서 같이 보세요. 혜진이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나와서 소파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가족들은 웃으며 프로그램을 봤지만 할머니는 재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세대 차이 때문이었죠. 할머니는 이런 프로그램 재미없으시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예전 프로그램이 더 좋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것도 봐줄 만해. 할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1시간 후 할머니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벌써 주무세요? 대호가 물었습니다. 응, 좀 피곤해서. 그럼 편히 쉬세요.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계시면 뭔가 어색해.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미영이 물었습니다. 그냥 불편해요. 할머니도 가족인데 그런 말하면 안 되지. 대호가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정말 어색해요. 지우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럴 수 있어. 수진이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 마음 상하시겠다. 혜진이 걱정했습니다. 할머니가 들으셨을까? 미영이 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설마 텔레비전 소리도 크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방에서 모든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족들과 마주치기 싫었거든요. 조용히 도시락을 싸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집이고 이들이 자신의 가족이었으니까요. 강남역 근처를 걸으며 할머니는 은행을 지나쳤습니다. 문득 자신의 통장이 생각났습니다. 가족들은 자신이 강남 아파트 2채와 서초 건물 하나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진심으로 모시지도 않았죠.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밀이었죠.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겉으로는 할머니를 챙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냥 이곳저곳. 피곤하셨죠? 좀 쉬세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이었지만 할머니는 진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 건강관리 잘하셔야 해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응, 알고 있어. 나이가 있으시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아직 건강해.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가식적인 관심이 점점 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곧 더 큰 상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할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할머니의 일상에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오후 3시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친손녀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짜 할머니 언제 죽을까?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냄새도 나고 보기만 해도 짜증나. 맨날 할머니 챙기는 척해야 해서 피곤해. 지우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강남 아파트 2채랑 서초 건물 하나 있으시잖아. 그러니까 참는 거지. 엄마가 할머니한테 잘해야 한다고 맨날 그래. 나중에 유산 때문에. 할머니는 문틈 사이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자신에게 애교를 부리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아빠도 할머니 앞에서는 효자인 척 하잖아. 뒤에서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친구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진짜? 그럼 다들 가짜로 잘해주는 거야? 당연하지. 솔직히 할머니 없으면 우리 집이 얼마나 편할까. 하지만 돈 때문에 참아야 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기르고 사랑했던 손녀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정말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셔? 응, 엄마가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잘해줘야 한다고. 그럼 나중에 너희 가족이 다 받는 거야? 당연하지. 그래서 지금 참는 거야.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웃음소리가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솔직히 할머니 때문에 우리 집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 맨날 눈치 봐야 하고. 그래도 참을 만하지 않아? 돈 생각하면. 맞아, 그래서 참는 거야. 하지만 정말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할머니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손녀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돈 때문에 참고 있다는 말까지. 1시간 후 지우의 친구가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지우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방금 전 그 잔혹한 말을 한 것이 같은 아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왔어.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목마르시죠? 물 가져다 드릴게요. 지우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가식적인 친절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아니에요, 가져다 드릴게요. 지우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어요. 고마워. 할머니가 물을 받으며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할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이곳저곳. 많이 피곤하시죠? 좀 쉬세요. 겉으로는 할머니를 걱정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그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지우가 할머니 앞에 반찬을 놓았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할머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네. 미영이 말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나이가 있으시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그들의 진심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안 아파. 그래도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혹시 자신을 병원에 보내려는 속셈은 아닐까요? 아니야, 정말 괜찮아.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건강하셔야 우리가 안심이죠. 혜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그 말들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지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식사가 끝난 후 할머니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벌써 주무세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응, 좀 피곤해서. 그럼 푹 쉬세요, 할머니. 지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그 뒤에 숨은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에 혼자 누워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사랑받는 할머니가 아니라 돈 때문에 참아야 하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것도 손녀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할머니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느꼈던 외로움과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또 다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들의 대화였습니다. 요즘 할머니가 좀 이상하지 않아? 미영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수진이 물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시는 것 같고 표정도 어둡고 나이가 드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그런데 어젯밤에 혼자 웃고 계시더라고. 혼자 웃어? 응, 뭔가 이상해. 할머니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혹시 치매 증상 아닐까?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전문가한테 한번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 할머니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응하실까? 설득해야지 뭐.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 나중에 얘기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할머니는 무서워졌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참고 있는 부담스러운 존재. 심지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손녀까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하지만 아직 더 큰 충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의 말을 듣고 난 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가족들과 대화하려 하지 않았고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할머니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요즘 할머니가 정말 이상하지 않아?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첫째 아들 대호가 말했습니다. 맞아, 혼자 중얼거리시고. 며느리 미영이 동의했습니다. 어제도 혼자서 뭔가 웅얼거리시더라고. 둘째 며느리 수진도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갑자기 나가려고 하셨어. 둘째 아들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어디 나가려고? 대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문 열고 나가려고 하시더라고. 말렸더니 그제야 정신 차리시고. 할머니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밤에 화장실에 가려다가 현관문을 잘못 연 것뿐이었는데 그것마저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이랑 대화하시는 것 같아.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없는 사람이랑? 돌아가신 할아버지 얘기하면서 혼자 웃고 계셨어.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저 돌아가신 남편을 그리워하며 혼자 말한 것뿐인데 그것도 이상한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치매 증상 같은데. 첫째 딸 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둘째 딸 혜진도 동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대호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할머니가 응하실까? 병원 가자고 하면 싫어하실 텐데. 민수가 걱정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미영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접시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뭔데? 대호가 물었습니다. 전문의한테 상담받아보자. 상담. 할머니 몰래 말이야.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미영의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게 좋겠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지. 수진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치매라면? 미경이 물었습니다. 그럼 전문 치료를 받아야지.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할머니를 위해서도 좋을 거야. 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더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후 2시 할머니는 낮잠을 자다가 깨어났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증상을 설명했더니 치매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로 병원에 상담받으러 갔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일단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그런데 환자가 거부하면 가족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가족이 결정? 응, 강제 입원 같은 거.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강제 입원이라니. 그런 게 가능해? 민수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가능하대. 환자가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네.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야 할까? 대호가 망설이는 듯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할머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잖아.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그냥 두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혜진도 동의했습니다. 전문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할머니를 위해서도 좋을 거야. 미경이 거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기르고 사랑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니.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할머니를 대했습니다. 할머니, 저녁 드세요. 지우가 밝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겉으로는 자신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미영이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병원에 가자는 것은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가 걱정돼서요.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정말 괜찮다고 했잖아. 할머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 우리가 할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민수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위한다고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나는 정말 괜찮다고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가족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지우가 겁에 질린 듯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봐, 정말 이상하시잖아. 갑자기 소리 지르시고. 역시 전문 치료가 필요한 것 같아. 할머니는 방에서 그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강제로 입원시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정신병자 취급하는 할머니가 강남 일대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할머니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통장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3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서류들을 꺼내어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이야. 할머니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듣는다면 또 이상한 행동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가족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잃게 될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는 문제를 최종 결정하려는 자리였습니다. 할머니, 잠깐 나오세요. 대호가 할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나왔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미영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재판정 같았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를 위해서 결정한 게 있어요. 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할머니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원? 네, 전문의 선생님이 할머니를 한번 보셔야 한다고. 미영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차갑고 쓴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는 거구나.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수진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다 들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강제 입원시키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 가족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 오해예요. 대호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오해?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그럼 이것도 오해겠네. 서류들이 식탁 위로 흩어졌습니다. 가족들이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부동산 등기 부등본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재산 목록이야.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2채, 서초 건물 하나만 있는 줄 알았지? 가족들이 서류를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 강남역 근처 대형 상가 건물. 두 번째 서류. 서초동 오피스텔 단지. 세 번째 서류. 압구정동 주상복합 건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서류는 계속 나왔습니다. 이게 다 할머니 것이에요? 민수가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할머니의 대답에 가족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미경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건물, 시가가 얼마예요? 한 50억 정도. 할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50억? 가족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럼 이 서류들 전체로는? 혜진이 계산기를 꺼내 두들겼습니다. 300억 정도 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300억? 지우가 입을 벌린 채 물었습니다. 그래, 300억. 할머니는 냉정하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미영도 급히 일어나 절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수진도 따라 절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 할머니, 정말 몰랐다니까요. 민수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할머니의 말에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영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순덕 고객님 댁 맞나요? 저희 하나은행입니다. 전화기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오늘 오후에 전체 계좌 정리건으로 연락 주셨는데 가족들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3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매각건 말씀이세요. 전화기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본점으로 오시면 됩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300억이 이제 믿어지니? 할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대호가 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물 가져다 드릴게요. 지우가 뛰어가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발 마사지 해드릴까요? 수진이 할머니 다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녁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미영이 부엌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정신병원은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미경이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다 들었다고 했잖아. 그건 할머니 건강을 걱정해서. 걱정? 할머니가 코웃음 쳤습니다.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강제 입원시키려던 게 걱정이었어?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가족들이 일제히 절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할머니 말씀이 다 옳으셨어요. 할머니는 정말 건강하세요. 할머니는 그들의 변한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니? 가족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언제 죽을까 했던 지우야. 지우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냄새난다고 짜증난다고 했지? 죄송해요, 할머니. 지우가 울먹거렸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할머니가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정신병자 취급했지? 할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할머니를 모시겠어요. 할머니가 우리 가족의 기둥이에요. 가족들이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서 모든 것을 정리할 거야.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호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남은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300억 원.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과 가식 때문에. 할머니 방에서는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날 밤 집안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미영이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300억이라니. 믿어지지가 않아. 대호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 수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민수가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0억이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새벽 5시 대호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아침 챙겨드려야지. 부엌으로 가서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평생 요리 한 번 안 해본 남자가 말이죠. 6시에 미영도 일어났습니다. 어머, 여보가 벌써? 할머니 아침상 차리고 있어. 내가 할 텐데? 아니야, 내가 할게. 두 사람이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6시 30분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대호가 달려가서 인사했습니다. 주무시는 동안 편하셨어요? 응. 할머니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미영이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내왔습니다. 미역국, 계란말이, 김치, 나물 반찬까지. 호텔 조식 수준이었습니다. 이거 다 누가 했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입에 맞으세요?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국물이 싱거우면 말씀하세요. 가족들이 할머니 주변을 맴돌며 눈치를 봤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짧게 답했습니다. 식사 후 할머니가 나가려고 하자 가족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은행.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대호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혼자 갈게. 안 돼요. 위험해요. 미영이 말렸습니다. 할머니, 택시라도 타세요. 수진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돈은 많이 드세요. 민수가 10만 원을 꺼내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 할머니, 그래도 가지세요. 가족들이 할머니를 둘러쌌습니다. 정말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 혼자 다니시면 안 돼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들을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나간 후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해? 미영이 울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재산을 다 정리하실까? 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미경이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300억을 그냥 날리는 거야? 민수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대호가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진짜 잘해드리면 안 될까? 어떻게?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해야 해. 가족들이 급히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할머니가 원하시는 건 다 해드리자. 맞아. 그리고 매일 안마해드리고, 맛있는 거 해드리고, 할머니 방도 새로 꾸며드리자. 그들은 하루 종일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미영과 수지는 시장에 가서 최고급 재료들을 사왔습니다. 대호와 민수는 할머니 방을 청소하고 새 가구를 주문했습니다. 미경과 혜진은 할머니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지우는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꽃까지 사왔습니다. 오후 5시 할머니가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가족들이 일제히 달려나왔습니다. 할머니 피곤하시죠? 할머니 가방 제가 들어드릴게요. 할머니 신발 벗겨드릴게요. 가족들이 할머니를 에워쌌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 소파, 새 TV, 심지어 바닥까지 새로 왁스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왜 이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요. 대호가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방도 새로 꾸몄어요. 미영이 할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새 침대, 새 화장대, 새 옷장까지. 완전히 새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혜진이 고급 한복을 꺼냈습니다.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걸로 골랐어요. 할머니, 이것도 드세요. 지우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짓을?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가족들이 또다시 절했습니다. 앞으로는 할머니만 모시고 살겠어요. 할머니가 저희 가족의 가장이에요. 할머니 말씀이 곧 법이에요. 할머니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그건 정말 잘못 생각한 거예요. 대호가 변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미영이 덧붙였습니다. 대단한 분? 할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갑자기 대단한 분이 됐구나. 가족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저희가. 가족들이 우물쭈물했습니다.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이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할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할머니, 발 마사지 해드릴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 방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할머니 주무세요? 할머니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할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은행. 또 은행이요? 응, 계약서 사인하러. 가족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대호가 급히 앞을 막았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 할머니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어제까지 나를 치매 환자 취급했던 사람들이 할머니. 가족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할머니가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가족들이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남은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300억 원. 그들이 평생 상상도 못했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과 가식 때문에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하나은행 본점. 할머니는 VIP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은행 지점장과 법무사, 그리고 사회복지재단 관계자들이 자리했습니다. 김순떡 고객님, 최종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지점장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300억 원 상당의 전 재산 중 10억 원은 본인 노후 자금으로, 나머지 290억 원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시겠다는 것이 맞나요? 맞습니다. 할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분들께는 알리셨나요?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알릴 필요 없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결정을 제 재산입니다.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가족분들이 나중에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아무런 법적 문제 없겠죠? 할머니가 법무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재산 소유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니까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계약서에 서명하겠습니다. 할머니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때 은행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할머니, 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이 차서 헐떡거렸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미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내일이야. 할머니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랑 상의 없이 이런 중요한 일을. 민수가 당황해했습니다. 상해. 할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할 때 나와 상의했니? 가족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점장이 어색한 분위기를 정리했습니다. 가족분들이시군요. 하지만 이미 고객님께서 결정을 내리셨고, 뭘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혜진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고객 정보는 말씀드려도 됩니다. 할머니가 허락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 재산을 정리하시기로 했습니다.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리한다고요? 가족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00억 원 중 10억 원은 고객님 노후 자금으로, 나머지 290억 원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시겠다고. 기부. 대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미영이 할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미 정신 차렸어. 할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수진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어? 할머니가 반문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진짜 반성했어요.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언제까지 반성할 건데? 할머니가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돈이 없어지면 또 나를 부담스러워할 텐데. 아니에요, 할머니. 그럼 내가 다시 가난한 할머니가 되어도 잘해줄 거야? 가족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할머니가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가족들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혈육이잖아요. 할머니, 제발.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펜을 들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순덕. 첫 번째 서명이 끝났습니다. 할머니. 가족들이 절규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서명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사가 확인했습니다. 사회복지재단에서는 김순덕 고객님의 뜻에 따라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잘 사용하겠습니다. 재단 관계자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가족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할머니가 돌아봤습니다. 당연히 한 푼도 없어. 할머니. 난 이제 혼자 살기 충분한 할머니야.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내 노후 자금이니까 너희들과는 상관없는 돈이지. 가족들이 망연자실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정말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할머니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내 집 찾으러. 내 집? 응, 새로 구할 거야. 너희들과 떨어져서 살 집을. 가족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할머니가 나가신다고요? 당연하지. 너희들이 그렇게 부담스러워했잖아. 할머니가 은행 문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가족들이 뒤따랐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하지만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온 할머니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따라가겠어요. 필요 없어. 그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글쎄. 할머니가 택시에 올랐습니다. 할머니. 가족들이 소리쳤지만 택시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길가에 남은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0억 원.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들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탐욕과 가식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미영이 울먹였습니다.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 거? 수진이 말했습니다. 손녀까지 할머니를 욕한 거?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아니면 돈 때문에 가짜로 챙긴 거? 미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우리 잘못이야. 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그들을 떠나기로 결심했으니까요. 택시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가족들의 눈치도, 가식적인 관심도 받지 않아도 되는 진짜 자유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할 말뿐이었습니다. 3일 후 할머니는 새 집을 구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원룸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사이 할머니를 찾아다녔지만 할머니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할머니가 이삿짐을 정리하러 옛집에 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손녀를 밀어냈습니다. 걱정? 할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우야, 내가 나를 걱정했다고. 네, 할머니. 그럼 내가 뭘 들었는지 기억나니? 지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 언제 죽을까? 냄새도 나고 짜증난다고 했지? 할머니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참는다고 했고, 지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니? 할머니가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지? 가족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강제 입원시키려는 계획까지 세웠고. 할머니 저희가. 대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할머니가 막았습니다. 아직 말 안 끝났어.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내 청춘을 다 바쳐 너희들을 키우고 사랑했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답이었어?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지. 할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영이 흐느꼈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언제 깨달았어? 할머니가 반문했습니다. 내가 300억 있다는 걸 알고 나서지.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전에는 나를 부담스러워했잖아. 할머니의 목소리에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매일 눈치 주고 빨리 나가라는 식으로 대했고. 할머니, 저희 부부가 정말 잘못했어요. 대호와 미영이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 부부도요, 할머니. 민수와 수진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나는 너희들의 진짜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 할머니가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지우야, 너까지 나를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다. 지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려서. 16이면 충분히 알 나이야.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게 얼마나 추한 일인지. 할머니가 자식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할머니가 강남 아파트 2채, 서초 건물 하나 있다고 해서 가짜로 챙겼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할머니. 수진이 울며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할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돈 없는 할머니였어도 똑같이 대했을까? 가족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봐.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내가 진짜 가난한 할머니였어도 이렇게 잘해줬을까? 저희가. 솔직하게 말해.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역시 그렇군.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알겠다. 할머니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내 집으로. 여기가 할머니 집이잖아요. 아니야.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돈 때문에 참으면서 살아야 하는 곳이야. 할머니,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살 거야. 할머니가 마지막 짐을 챙겼습니다. 10억 원이면 혼자 살기에 충분해. 할머니, 저희 없이 어떻게 살아요? 혜진이 울먹였습니다. 어떻게 살기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벌써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 새로운 친구들.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이야.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챙겨주는. 가족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정말 저희를 용서 못하시는 거예요? 미경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 가족들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어. 희망이 다시 사라졌습니다. 왜요? 믿음이 깨졌거든. 할머니가 현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번 깨진 믿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할머니. 가족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정말 안 돌아오세요? 응. 할머니가 택시에 올랐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글쎄, 너희들이 진짜로 변했다고 생각되면. 언제쯤이요? 모르겠어. 10년? 20년?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길 위에 서서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그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찾아서. 한 달 후 할머니는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가짜 관심과 가식적인 사랑을 받느니 진짜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지우예요. 손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뭐하니?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래. 정말 못 만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우야. 네, 할머니. 지금 내 친구들한테는 할머니 얘기를 어떻게 하니? 지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말해요. 진짜? 네, 그리고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도요. 그럼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난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워라. 네, 할머니.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알겠어요. 무엇보다도 진짜 사람이 되어라. 사람이요? 그래. 돈이나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다운 사람 말이야. 약속하니? 네, 약속해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기다려 볼게.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돈도 욕심도 가식도 없는 진짜 삶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마침내 자유로워졌으니까요. 통쾌한 할머니 복수와 선택 어떠셨나요? 정말 마음이 복잡한 이야기였죠.
자식들이 돈 앞에서 부모에게 연기를 하는 듯 모습?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남 할머니의 선택이 옳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